(5.18) 당시 민간인 학살이 최소 18건 더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쏘거나 소총으로 조준 사격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영업 제한 조치를 피해 야외 음주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위험군 접종이 마무리되는 7월부터는 완화된 거리 두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최소한 1명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국립대 12곳의 학생 지도비 심의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급 기준을 쉽게 하려고 애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 지도비는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오는데 교육부는 국립대 전체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갑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65만 명 넘게 늘어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지는 못했고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1980년 5월의 광주, 오래전 그때를 거듭 되돌려 살펴보는 이유는 누구 지시로 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쐈는지 여전히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고 또 사과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디지만 옳은 방향으로 진실에 접근해 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시작 1년 만에 이런 중간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민간인 학살만 18건이었는데 신혼부부가 탄 차량도 계엄군의 총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승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경기 인천 뉴스입니다. 4살 난 딸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 유치원에 가던 엄마가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눈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야가 흐릿해서 길을 건너는 모녀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184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최다 기록을 뛰어넘은 건데요. 4단계 격상에도 무서운 기세로 번지는 이번 4차 대유행. 방역당국은 앞으로 사흘간의 연휴가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계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사용이 낯선 어르신들이 접종 예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으니까 이 콜센터도 연결 안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친구들도 다 그냥 우리는 어려우니까 동사무소나 보건소 가자 이래가지고.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오히려 하자 수리를 제때 받지 못하고 막대한 소송 비용까지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0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울산에서 5명의 교사들이 정부 포상을 받습니다. 참사랑을 실천하는 숨은 스승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만 60세에서 74세 사이의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사용 등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접종 예약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60대 후반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 오늘 보건소와 콜센터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자녀들의 대리 접수,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KBS가 경남 기초의회 의장단들의 업무 추진비를 살펴봤더니 의원이 주인인 식당에서 결제하거나 휴일에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집행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야간 작업 등으로 한 달 사이 잇따라 산재 사망 사고가 난 삼강 SNC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근로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경남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대상을 60대 후반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노년층의 백신 접종 대상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어디서 어떻게 하면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는 건지 혼자서는 신청조차 쉽지 않은 어르신들도 많을 텐데요. 손원혁 기자가 백신 예약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비중이 70%를 넘은 데다 돌파 감염도 계속 늘어나면서 모임이나 이동 자제와 함께 백신 접종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사적지인 옛 광주 교도소 개발이 당초 취지와 달리 수익사업 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이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5.18 왜곡 처벌법이 강화된 뒤 광주시가 처음으로 5.18 허위사실 영상과 게시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원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대학들이 교육부의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정원 조정 등 구조 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올해 5.18 민주화 운동이 41년을 지나고 있는데요. 5.18의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켠에서 정리돼야 하는 것이 바로 5.18에 대한 역사 왜곡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1월부터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는데요. 광주시가 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첫 법적 조치로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과 게시물 10여 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과 열대야, 폭우까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이상기후를 기록으로 살펴봅니다. 전국에서 가족과 지인 간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도 늘어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에 대한 2주 간격 검사가 재개됩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둘러싼 주변 3개 시군의 갈등 속에 임시 행정체계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폭우에 20날째 이어지는 폭염까지 이상기후 현상이 올여름 전북을 뒤덮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이 지난 한 달 전북의 기후 상황을 분석해봤더니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는 지난 2018년을 연상케 할 정도의 기록들이 쏟아졌는데요.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이후 마련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금강 세종부와 공주부에 이어 부여에 있는 백제부가 오늘 완전 개방됐습니다. 이로써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 3개부의 수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부자를 사서 투자하면 뒤따라 가입한 회원수에 따라 수백 배 수익을 돌려준다는 업체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여름에 맛볼 수 있는 멜론이 천안에서 평년보다 20일 정도 빨리 출하됐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과질이 단단하고 맛이 좋아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천안에서 의붓어머니의 가방 감금 학대로 9살 어린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이후 지난 1년 동안 많은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대전 총국은 아동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연속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관련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의회로 진통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중고차 매물을 올린 뒤 다른 자동차를 강매하고 협박까지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헬기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조종사 과실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와 충북경찰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갈등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례안 제정이라는 공이 다시 충청북도 의회로 넘어간 상황인데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견이 좁혀지기는커녕 더 혼란스러워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인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오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 가운데 앞으로 10달 동안 도정 과제를 짚어봅니다. 일용직 근로자 등 돈이 급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주고 고리를 뜯어낸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9시 뉴스입니다. 아직 오늘 하루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주에서는 오후 5시까지만 해도 하루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릴 텐데요. 이미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쳤던 노인 돌봄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돌파 감염이 나온 겁니다. 첫 소식 안서영 기자입니다. 무결 한 달 만에 강원 도의회에 재상정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내일부터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 나이가 16세로 상향되고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양구에서 드론을 활용해 벽실을 뿌리는 기술이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육묘나 이양 작업이 필요 없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오늘 강원도 5개 시군에서 16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강릉 유천택지지구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장이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LH 영동사업단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발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안 심의가 유보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계기관 갈등도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강원도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으로 수소 드론 택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경제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오늘 강원도 내 4개 시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명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S21으로 지워봐. 그리고 즐겨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건부로 석방돼 이번 주 금요일에 출소합니다. 법무부가 오늘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조금 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5.18 국립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광주의 5월이 더 이상 광주만의 5월이 아니란 걸 일깨워줬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남적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도 카페 집단 감염이 목포와 광양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전남으로 귀농 기준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에게 열악한 의료 환경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회전 교차로와 도로변에 수천만 원을 들여 심은 나무가 관리 소홀로 줄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강원도 고성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적 코로나19 연쇄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흥에서 여수 연안에 걸쳐 적조 예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만흥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LH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삶의 터전을 내줄 수 없다는 원주민과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인근 상인과의 입장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 산사태와 관련해 주민들은 산사태 발생 전부터 일대 집안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조사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민들의 귀농 귀여 사례가 줄고 있습니다.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가 다양한 경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홍보를 위해 설립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임대료 부담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애초 접근성 문제 등으로 센터 위치 선정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사건 관계인에게 고급 외제차를 요구했다가 구속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징역 7년과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업주의 민원성 신고를 접수하고 본사에 대한 단순 경고 통보를 하기까지 무려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관의 사회적 약자 보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기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홍보하고 또 창업을 지원하던 곳인데요. 당초 전주 시내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이 서부 신시가지 한복판에 설립이 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자, 결국 개관 6년여 만에 외곽으로 이전을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의 임대료만 무려 2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룡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산 첫 소식, 코로나19 뉴스로 시작합니다. 부산의 하루 신규 환자가 또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병상, 생활치료센터 할 것 없이 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경증 환자는 집에서 자가 치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을 다녀온 시민들이 울산으로 돌아오면서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이 출항할 때마다 돌고래떼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발견 확률이 평균보다 높아졌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준공된 지 40년 가까이 된 울산 상공회의소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대기업의 집단 휴가가 끝나 시민들이 울산으로 돌아오자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을 갔다가 울산으로 바이러스를 옮겨오는 경우가 수십 건 발견됐습니다. 당분간 지역사회 감염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세계적 대기업이 개발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민선 7기 출범 3년을 맞아 경남 지역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을 점검했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5분이면 간단히 알 수 있는 키트가 개발됐습니다. 공무원 노조 활동 때문에 해임됐다가 최근에 복직한 이병하 전 경남본부장을 직격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거나 투자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소식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함께 개발하는 가상화폐가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서 돈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40대에서 70대 사이 가정주부들 그리고 은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주의할 점은 뭔지 문철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는 비율이 대구와 경북이 가장 낮아서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10만이 되지 않는 경북 11개 군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모두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포항은 20명, 경주는 12명이 나오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를 마친 직장인들이 업무 복귀 전 PCR 검사를 받도록 철강공단 인근 오천읍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들어가 국산 백신 탄생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 기업체에서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주에서도 12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에는 대전시청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장사종합단지구 개발과 관련해 한 공무원이 차명으로 투기했다는 의혹을 정의당이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인데요. 해당 의혹에 대해 대전시가 2차례 자체 조사를 통해 투기가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이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업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음성군이 4개 업체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건물을 철거할 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건축물 관리법, 현장과 동떨어진 규정을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미끼 중고차 매물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강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국의 피해자만 50명에 달합니다. 80대 중반에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한 전국 최고령 합격자가 제천에서 나왔습니다. 대학에도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20명을 넘었던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운동부발 N차 감염이 지속되면서 오는 18일까지 제주도 내 동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 고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춘천대교와 중도 서면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됐습니다. 제2경춘국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서면대교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기 배터리로 운행되는 노면 전차 트램이 춘천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레고랜드와 춘천 도심을 잇는 2개 노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릉의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열흘 만에 8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지역 감염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양구 군수에 대해 강원경찰이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대교와 중도, 서면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됐습니다. 중도와 서면을 잇는 서면대교 건설에 청신호가 켜진 셈인데요. 이제는 서면대교 조기 건설을 위한 계획 반영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도내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풀렸고 무료로 하던 무증상자 검사는 유료화됐습니다. 강원도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1,000억 원 이내로 정부의 지급 대상과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기로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업체의 말만 믿은 농가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몰랐던 설치비로 수천만 원의 빚만 더안게 됐는데 이 돈을 은근슬쩍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바로 농협이었습니다. 강릉에서도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양양군에서 발견된 지점보다 5km가량 남동쪽이라 동해안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연휴 동안 도내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은 지금까지 3명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올여름 동해안 유명 해수욕장 5곳에서는 밤 시간대 음식 섭취와 음주가 금지됩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 사업이 멈춰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놓고 강원도와 경자청, 동해시가 엇박자입니다. 공유수면 불법 전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인근 구역에 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살 유치원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춘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나오는 등 오늘 하루 강원도에서 신규 환자 6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 전기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수소전기차 넥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 말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 850만 회분이 그 절반도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분기별 백신 물량은 모두 제때 도입될 거라고 정부가 밝힌 지 열흘 만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정부는 급한 대로 우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현재 4주에서 6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박수진 기자입니다. 한낮의 달콤한 단잠과 소중한 친구들과의 모험, 동화 같은 일상을 선물할게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키즈가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권에선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지만 광역단체장 가운데는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출마의 변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양승조 지사와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충북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다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시장실 진입을 시도해 극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내일 집단 투신 예고까지 했는데 충주시는 행정 대집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오는 23일까지 새 도당위원장을 뽑기로 하고 선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어 일반 승용차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여름 휴가철 차량 화재에 대비해 모든 승용차에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충북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되는 조치가 다시 시행되고 밤 12시 이후엔 영업도 제한되자 자영업자들의 허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어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외국인들이 활개를 치는데도 관할구청이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네, 해수욕장뿐 아니라 클럽이나 유흥,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방역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X 복합 환승센터와 함께 울산 서부권 개발의 핵심 거점인 복합 특화단지 개발도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중공업과 SK노사가 임단협 조인식을 마쳤으며 현대자동차 노사도 잠정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올해 울산의 노사 관계는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 한 명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의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의료원의 예정 부지가 북구 창평동으로 선정되자 북구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중구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한 여성을 이웃 주민들이 극적으로 구해냈습니다. 이달 초 착공한 KTX 복합환승센터에 이어 서부권 개발의 핵심 거점인 복합특화단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천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의 시행사격인 SPC, 특수목적법인이 이달 말까지 설립되는데요. 오는 2025년 조성을 목표로 토지 보상과 환지 배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을 위해 땀 흘리신 의료진 여러분 덕분입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를 유지하던 대구 확진자도 9일 만에 다시 2자릿수로 늘었습니다. 네, 특히 확진자가 공단 근로자와 대학생, 대형마트 직원 할 것 없이 다양해서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 한현우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예비군 중대에서 후임병이 8개월 동안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후임병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가 50여일 만에 재가동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적극 지원을 거듭 강조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 노조 등이 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안은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 수령이 41년 만에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시민들을 향해 발표했다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상근 예비역들이 복무하는 전남의 한 예비군 중대에서 상습적인 가혹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불에 달군 귀이개에 화상을 입는 등 후임 병사는 8개월 동안 선임에게 고문에 가까운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고 가해 병사는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주교도소 직원이 확진되고 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전북 전역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불법 좌회전하던 화물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4명이 숨진 가운데 13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산시가 세청사 건립 비용에 보태기 위해 옛 경찰서 자리에 추진한 아파트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JT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교도소 직원과 수용자 1,5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교도소는 수용자 면회를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수감 중인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이 어려워져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물놀이 시설에선 안전요원이 잇따라 확진돼 정선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광복절 연휴가 휴가지 방역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동해안시군은 방역의 고비를 죄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은 학력 격차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정크푸드 섭취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춘천 먹거리 지원센터의 급식 식자재 배송 방식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원 보도와 관련해 춘천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위탁업체의 배송 차량을 인수해 직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동대학교는 취업률 전국 1위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면서 연일 확진자 수가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흘간의 광복절 연휴도 걱정입니다. 특히 피서객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동해안시군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지만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해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 한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관광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엔 예약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산 일출봉 해저에 일출봉보다 먼저 만들어진 지름 600m의 해저 분화구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로나19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학교로, 학원으로, 직장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제주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4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같은 확산세를 잡으려면 감염 경로를 파악해야 하는데 대부분 집단 감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있습니다. 치료 병상과 의료진 부족까지 예상되면서 제주 의료 체계 한계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수소에너지로 달리는 친환경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수소전기차 넥소.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는 처음 피고인 신분이 된 이 지검장은 외압 사실이 없으며 재판 과정에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야당이 임명을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소 1명은 지명 철회하자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친노 좌장격인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 김성환 이해식 의원이 참여하고 오선 조정식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5명으로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고령층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인천의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노래주점 주인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CCTV 등을 수사한 결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인데요. 현직 중앙지검장으로는 헌정사상 첫 기소입니다. 이 지검장은 재판 과정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하희 기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중위권은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느는 교육 격차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교육 당국은 여전히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창우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목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의원들의 실명도 공개했는데 사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군사경찰이 공군 부사관의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공군은 당시 수사 인원들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장암으로 투병하던 유상철 전 감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는 빈소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물에서 얻는 무한한 자원, 수소.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 전기차 넥소.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그러니까 당을 나가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어제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보낸 명단에 있는 의원들입니다.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명의 신탁,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의원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먼저 황혜린 기자입니다. 계란값이 1년 전보다
급등하고 기름값, 집세까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2명 모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뒤 확진됐습니다. 이재명 지사 음주운전 재범 의혹에 여당 경선 주자들이 범죄 기록을 공개하자며 공세에 나섰고 이 지사 측은 모든 전과 기록을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논객 조은산을 만나 KO를 누리는 타이슨처럼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다이빙 간판 우하람이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4위를 기록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선수단의 급식센터가 후쿠시마 식자재에 대한 근거 없는 피해를 조장한다며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급식센터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매 대회 운영해왔습니다. 한 빌라에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6명이 구속됐습니다. 담배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 전기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전기차 넥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물가까지 이렇게 뛰면 서민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더위 속에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서 소비자 물가가 넉 달째 정부 목표인 2%를 훌쩍 넘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부터 기름값, 집세까지 무서울 정도로 오르지 않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트를 다녀온 김주영 기자의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깨끗한 자연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전기차 넥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MBN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 선호도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42%를 얻어 35.1%에 그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은 찬성이 66%로 높게 나왔고 가상화폐 과세는 찬성이 61.5%로 반대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 의혹을 사과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와대가 나머지 후보들의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낸 가운데 여당은 잠시 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손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헬멧을 안 쓰거나 2명 이상이 타도 안 되는데 첫날 거리 곳곳에서 위반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MBN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2018년 특채 당시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조 교육감의 측근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이 측근은 심사에 참여하고 3개월 뒤 4급 공무원에 임용돼 현재 교육청에서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비에 세액 공제를 올리는 등 전방위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MBN 매일경제가
한국갤럽과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1, 2위를 대상으로 한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섰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주관식으로 물어봤는데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새롭게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반대가 더 많았죠. 첫 소식 배준희 기자가 시작합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 전기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전기차 넥소. 지난달 물가가 달걀 57%, 마늘 46% 등 특히 농축수산물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20% 넘게 오른 쌀은 비축미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도 20% 정도 올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이 늘어나는 가운데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델타 플러스 변이 확진자까지 나왔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북한의 김여정 하명기관이냐며 반발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다이빙에 출전한 우하람이 메달 획득엔 실패했지만 역대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우하람은 3m 스프링보드에서 아깝게 4위를 기록했습니다. 올림픽 입장자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 공급을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금과 병역 혜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과 국위 선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올여름 우리 국민들 삶이 참 팍팍합니다. 폭염과 코로나 대유행도 벅찬데 물가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2.6% 그래프가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이 가파른 추세도 놀랍지만 이 품목별로 좀 들여다보면 의식주 안 오른 항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마트 가보면 고기, 야채, 과일, 생선 다 올랐죠. 이 재료가 오르니 외식비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수박 한 통 4만 원. 달걀 한 판 10,000원. 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지 김태영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후 6시까지 1,446명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에 델타 변이가 확산할 경우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면서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30세에서 49세 일반인도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연령대를 조정했습니다. 다만 사전 예약을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권고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유지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모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경쟁 주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예비후보 정책 토론회를 둘러싼 내홍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군 보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서도 가해자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식 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2차 가해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출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면서 국민의 이해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4차 대유행의 매서운 기세에 정부가 백신 확보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기차 미국 모더나를 찾아가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 버리는 일까지 생기자 접종 연령을 30대로 낮췄는데요. 당장 쓸 백신은 달리지만 내년용 백신 3천만 회분은 계약이 됐습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유행 통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한편으로는 또 예방접종은 차근차근 착실히 전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 조정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취업 동시에 사직입니다. 2번은 휴식입니다. 3번은 잠을 실컷 자는 것입니다. 병원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 이거를 보장해주는 그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씨는 저한테 인격적 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요.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현장을 그대로 읊어드리면요. 최근에 저쪽에서 입당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곧 정리될 겁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진정 어린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신의 구속을 미뤄둘 필요도 하반기에 총파업 시행을 강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대선 전국은 하루가 다르게 이전 투구가 격화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집안 싸움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에 대한 토론은 실종됐고 난타전과 진실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나이트 포커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레반 통치 체제 발표가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여성 어박의 상징 부르카 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잠시 뒤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YTN 뉴스 특보 먼저 코로나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 4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는 22일까지입니다. 이후 적용될 거리 두기는 모레 발표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기존 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